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료원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200여 명 가운데 절반은 고령의 요양병원 환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환자를 돌보려면 간호 인력이 3-4배 더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의료원에서는 의료 인력 60명에서 80명을 시에 요청했지만 15명만 지원받았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성당 차량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너무 안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뽀들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작정해서 그 해킹 간호 인력은 2-3명뿐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인력 요청도 했지만 수도권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지역에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검체 채취도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사망자도 지난해 4명에서 올해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체 공공기관 중 현재 사고일이란 불명예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LH가 산업재해가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2019년도에 312명이 매년 증가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서 봐준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쟁점은 아이고, 맛있어. 내려주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멈춘 택시를 운행 중인 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운행이 끝났다고 봐야 할지 여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이던 지난달 6일 밤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택시는 이 차관의 집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며 합의를 했어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췄을 때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안을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고 아이고, 봤습니다. 잘 먹었어. 단순 폭행 사건으로 택시기사와 합의한 이 차관 사건을 됐어, 내사 됐어, 종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근거가 된 판례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2017년 8월 동부지법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사를 때린 승객에게 특가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택시 운행이 끝난 상태였다고 본 겁니다. 또 광주지법도 같은 해 12월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택시가 도로변에 멈춰 있었고 택시기사가 곧바로 내려서 파출소로 갔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닌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판결과 정차 중에 대해 달리 본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 대해 특가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형을 청구했는데 택시기사가 승객을 내려주고 즉시